5천만 원. 제가 강의에 쓴 돈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월 1천만 원 벌고 있다. 이 강의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주 넘쳐납니다. 저도 그 꿈에 이끌려서 굉장히 다양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워드프레스, 쿠팡, 블로그, 구매대행, 주식, 쇼츠까지 정말 많은 부업을 시도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몇 가지는 소소하게 벌기도 했고요. 몇 가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7가지 부업 사례를 바탕으로 각각 장단점과 지금도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한 방법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뜨는 부업이 정말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냉정하게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워드프레스 티스토리입니다. 워드프레스와 티스토리로 월 몇천만 원 벌 수 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저는 들었을 때 솔직히 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글만 써도 돈이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잖아요. 게다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성공 사례가 정말 많더라고요. 하루 몇 시간만 투자해서 애드센스로 광고 수익을 올리고 매달 수익이 자동으로 들어온다니 마치 제가 이 세상을 몰라서 돈을 못 버는 사람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장점은 확실히 장점도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글쓰기 자체가 쉬웠습니다. 요즘은 챗 GPT 같은 AI를 활용해서 글을 빠르게 작성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진짜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작성하는 거 말고 AI를 통해서 작성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히 하면 수익 날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강의에서 알려준 대로 1년 동안 매일 글을 쓰면 트래픽이 쌓이고 광고 클릭 수익이 진짜 많이 따라올 것 같았어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죠. 하지만 시작하고 나서야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을 구입하고 서버비를 내야 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워드프레스를 짠 하고 열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SEO에 맞춰서 글도 써야 하고요. 티스토리의 경우에는 저품질이 걸리지 않도록 또 유의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비용도 발생했어요. 제가 버는 돈보다 서버 비용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몇 달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초반에 감수해야 하는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사실 시작 단계에서 금액들이 부담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워드프레스를 잘 운영하거나 티스토리를 잘 운영하려면 꾸준히 검색되는 주제의 키워드나 핫한 키워드, 검색량이 많은 주제를 잡아야 하는데 인기 있는 키워드는 이미 경쟁이 좀 치열하고 단순히 글을 꾸준히 쓰는 것만으로는 방문자가 확보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 네이버나 지식인 이런 데서 유입을 해서 내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에 끌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마케팅을 통해서 나의 트래픽을 끌고 와야 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수익화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1년 동안 매일 글을 썼는데 100일 동안의 수익은 거의 제로였어요. 그리고 현재도 1년 동안 글을 매일 썼지만 월 1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물론 이 금액도 되게 감사한 금액이지만 이걸로 월천을 번다는 건 여기에 완전 갈아 넣어야 하는구나. 부업이 아니라 주업이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좀 빠르게 벌고 싶어요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워드프레스와 티스토리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로 성공한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관심사가 이쪽이었다 보니까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비슷한 주제로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장점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가장 첫 번째 난관은 뭐였냐면 어떤 상품을 팔 것인가 였습니다. 경쟁자가 좀 많다 보니까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이 이미 포화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려면 소싱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렸고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도 공부를 해야 됐고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마케팅 기간도 좀 걸렸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눈을 가지고 좋은 상품을 골라야 하는
했는데 뭐라도 갖다가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소싱에 대한 어떤 상품이 팔 것인가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와 마케팅이었는데요. 상품을 등록하면 저는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되고, 썸네일과 제목을 특히 신경 써야 하고, 그리고 키워드와 상위 노출 전략도 필수였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이런 부수적인 것들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공수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품을 팔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배송, 고객 응대, 반품 처리까지 또 해줘야 되고요. 또 매출은 나고 있지만 정작 손에 있는 돈이 없습니다. 초반에요. 플랫폼에서 정산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매출이 나도 바로 돈을 쓸 수가 없기도 했고, 이 사이클 속에서 저는 내가 진짜 돈을 버는 걸까? 아니면 계속 쓰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일단 상품 선정,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되게 핵심이거나 아니면 좋은 상품을 정말 설득력 있게 파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초기 비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나는 제품을 이미 소싱하고 구매해서 고객에게 발송을 했지만 정산이 늦게 들어오게 되면 이 비용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산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용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투자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꾸준히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 판매를 할 때 단순히 딱 하고 상품만 올려놓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키워드 전략,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보고 썸네일 키워드도 수정해야 되고, 갑자기 내 순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품이 갑자기 안 팔릴 수도 있고, 계절 상품이었으면 계절에만 팔리는데 다음 후년의 계절에 내 제품이 또 다시 팔릴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적용하고 배우고 상품 등록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금방 지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지치더라고요. 밤을 새는 일은 정말 많았고요.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찾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는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단순히 상품을 올리기만 하면 성공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계속 투자해야 하고 꾸준히 배워야 하는 일이라서 이것도 부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업을 운영한다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꽤 길어지게 되어서 나머지 이야기는 에피소드 2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